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마감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로 휴장인 날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중한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은 열리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대응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역시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같은 휴장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보신다면 다음 주도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준비한 1시간 동안의 내용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어저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시장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큰 변동성을 보여준 건 아닌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우선은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권 0.02포인트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2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재미가 없었던 장이죠. 사실 이번 주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휴장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휴장인 것처럼 이번 주에 이미 월요일 날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보였고, 오늘도 휴장을 보였던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쉬어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어디 쪽으로 쏠리게 되었냐? 바로 미국 쪽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발발되었던 바로 은행 관련된 이슈죠.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대형 은행들은 생각보다 잘 버텨냈어요. 근데 중소형 은행주들, 지방에 있는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파산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난 4월 달에도 투심이 위축되는 한 주축을 만들어줬었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정부의 빠른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번 5월 FOMC를 필두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부실 은행주에 대한 파산이 한 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은행의 파산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던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대적으로 투심이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FOMC죠. 자, 일단은 FOMC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FOMC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이번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단행이 되었다는 거죠.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다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부분들이 아닌 이후에 발생이 되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은 이번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현재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던 시점에서 이 다음, 즉 6월달 FOMC에서도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종결이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지 못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대형 은행주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지방은행주들이 만약에 추가적인 파산 신청이 이어지게 된다면 과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바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저는 이 부분들이 일단은 재료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또 주말 동안에 어떠한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그리고 어떠한 뉴스가 나오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재 시점이 적어도 추가적인 하락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 자체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떨어졌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만큼의 포지션 변화가 연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히려 더욱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행동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사실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어저께 기준으로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었는데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저께 바로 분차트의 모습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 시장의 분위기는 장 초반에는 무엇 때문에? FOMC 회의의 결과 때문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눌렸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회복세를 보여줬던 포지션의 변화가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에 FOMC까지도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 것이다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는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상이 종결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어저께 오후장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는 꼬리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지션의 변화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만들어주고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뭐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최소한 외인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인들의 수급들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마감이 되고 또 다시 주말 동안에 어떻게 바뀔지 달라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해주는 5월 달에 상승의 랠리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한 가지가 또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 역시나 다음 달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바로 CPI죠. CPI입니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 현재 시점에서도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미련을 갖게 만드는 발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이 예상을 하는 만큼 떨어지는 과정들이 형성이 되게끔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8%, 9%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5%대까지 흘러내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분위기가 여기에서 2%대, 3%대까지 더 떨어지기를 사실 연준은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지난달보다는 더 낮은 결과물을 만들어줄 거고 시장이 예상을 하는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혹은 그거보다 더 낮은 소위 말하는 CPI가 발표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도 이제는 거의 끝자락,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거고 이제부터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여기에서 얼마나 빠르게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상승 후에 눌렸던 이 코스피의 2580포인트, 코스닥의 913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를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당장은 2500포인트에서 2580포인트까지 현재 84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가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눈치 보기 장세.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던 CPI까지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멘텀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적어도 최근에 형성된 252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860포인트를 최소한 다음 주 내에 올라가 준다면은 이제는 말씀드렸던 이 2580포인트 그리고 이 913포인트 돌파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얘기를 드렸듯이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이미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에 임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 뭐냐면 역시나 시장 다음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을 토대로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단순하게 체크를 한다라면은 이제는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할지를 한번 이제 알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부터 얘기를 드리는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저희가 또 저희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방 입장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입장하는 방법 확인해보러 화면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제와 오늘 한번 비교해 본다면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어저께 이렇게 보여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기준입니다. 5월달 기준으로 무려 88%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40%, 한주라이트 메탈도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는 종목군들이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야간 교육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 지금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히든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나열해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에 뭐 해드렸어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지금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이번 한 주 만에 무려 이만큼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군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올라가게 되는데 동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 종목군들을 저희랑 같이 함께 저희 이 노란톡방에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만약에 일주일 전에 보셨다면은 한 주 만에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도 늦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저희는 지금 빈자리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고 이 빈자리를 메꿀 종목군들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제2의 라이콤, 코이즈 같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계좌의 포트에 담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방송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립니까?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히든 종목의 무기가 있고요. 검색기의 무기가 있고요.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무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어제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은 저희의 히든 종목도 저희의 검색기 종목도 다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에 담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저희의 히든 종목의 누적 상승률, 그리고 어저께 기준으로 상승폭을 보였던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군들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혼자 이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셔서 저희보다 더 잘하실 수가 있다라면 사실 저희 노란톡방 입장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저희랑 함께 같이 해보시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랑 함께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경험하시고 같이 입장하셔서 이 종목군들 이제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무려 상한가 간 종목의 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장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3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3거래일 만에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의 상한가가 이렇게 터졌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팩트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 저희 검색기 종목의 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의 검색기든 저희의 히든 종목이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를 꾸며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저께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었던 종목군들의 실질적인 최종 결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성문전자와 삼영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KBI 메탄이라든지 에코플라스틱도 포착된 이후에 이만큼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률을 한번 우리가 더해봤더니 자, 성문전자 21%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8% 상승률 기록했고요. 삼영 같은 경우는 13%에서 무료 상한가를 갔어요. 16%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KBI 메탈은 12%에서 22%, 10% 상승을 기록했고요. 에코플라스틱은 8%에서 23%, 무려 15%나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더해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49%라는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던 종목군들로 저희가 교육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49%의 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어디에? 교육방,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사실 제가 캡처를 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보셨다면 이거보다 더 저점에서도 포착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이 상승률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큰 상승까지도 기록해 보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나보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략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오셔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다면 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한가가 무려 3개나 포착이 될 만큼 저희 히든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검색기 종목의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상한가가 정말 많이 나왔던 한 주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그 상한가의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포트에 담아 보셨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담아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저희의 검색기를 한 번쯤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던 종목군들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교육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군들 제가 교육해 드렸던 내용 그대로만 따라 하신다면은 역시나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 이제는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저희의 히든 종목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종목 그리고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3가지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포착이 된 종목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한 가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 삼영이라는 종목이고요. 저희가 언제? 어저께 포착이 되어서 상한가를 만들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게 뭐예요? 이 대응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은 결국에는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은 거진 갭상승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자, 그 말은 뭐냐? 빨간불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만 하시면 되냐? 빨간불로 출발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파란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하시면 된다? 대응하시면 된다. 그리고 파란불이 나오면은 뭐 하시면 된다? 매도, 손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종목이 포착이 되었었던 시점이 이렇게 뜨면은 그 시점 기준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때 형성된 저점권이 나오잖아요. 저점. 이게 시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시가가 흘러간 시점에서 거진 오전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가와 저가가 같이 형성이 되면은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공략을 했었을 때 나의 이 저점권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한다? 손절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절 안 하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이게 팩트가 되는 거고 자, 4,690원짜리에서 포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8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16%라는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 포지션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은 상승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제가 봤었던 기점으로 포착이 되었던 삼영은 이미 13%가 올랐던 이 가격에 포착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포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즉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 키워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성문전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제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형성되었던 포지션에서 이미 갭상승이 상당히 크게 이루어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 20분 만에 뭐가 됐어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2,600원짜리에서 포착이 되었었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2,600원보다 더 밑에 가격에 포착을 했다면은 저희는 21%에서 상한가를 가는 포지션으로 계산을 하니까는 사실 상대적으로 10% 미만의 상승을 기록을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26%그 밑에서 포착이 되었다면은 상승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오셔서 저희의 이 무엇을 검색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보여드린 시점에서 제가 교육해 드린 그 내용 기준으로 뭐만 하면 되니까. 떨어지면 매도, 올라가면 홀딩, 수익 챙기면 되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군들을 선정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검색기가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 7,400원대에 포착이 되었고요. 7,100원대가 뭐가 나왔습니까? 저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7,12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기준으로 올라가면 뭐 하면 돼요?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7,440원에서 8,440원, 1,000원이 올랐죠. 물론 이거는 얘기를 드렸듯이 어느 시점에서 포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는 달라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 그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봤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포착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안 하면 됩니다. 눌리고 올라가는 시점 다시 형성이 될 때 이렇게 종목이 뜬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반복적인 학습,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경험. 저야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종목이 나와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뭐 해드리기 위해서, 고쳐드리기 위해서 뭐까지 개발을 했습니까? 바로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개발을 했죠. 자,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드렸죠. 저희의 히든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종목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검색기는 그냥 뭐만 나와요?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포착이 되었는지 이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코멘트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보셨던 업그레이드 버전은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죠? 종목은 똑같이 포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포착이 되었던 시점 기준으로 진입가와 익절가와 손절가, 즉 대응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될지를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따라서 대응만 하시면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잡아드렸던 익절가 기준으로 뭐 하면 됩니까? 대응. 떨어지면은 손절가 기준으로 뭐 하면 돼요? 대응. 대응 자리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쥐린이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이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방을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초대를 시켜드리는데 그 초대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선착순으로만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도 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방에 못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이 노란톡방에 계신다면은 저희가 언제? 바로 주말에 저희 검색기 이 업그레이드 버전 방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권을 여러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저희의 업그레이드 버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 하시는 대로 삼화전자 포착가 12,000원에 공략 하셔가지고 13,800원 상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입장을 하셔야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계좌 포트에 담아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장중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중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어디에서? 저희 노란톡방에서 마련을 해놓은 것이고 그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이 검색기 버전 그리고 이따 얘기를 드릴 히든 종목까지 하나같이 다 함께 경험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일단은 지금은 주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장이기 때문에 쉬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주말에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 참여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또 다음 주 이렇게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 딱 한 가지라고 했죠? 뭡니까?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저희가 올려드린 화면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전에는 검색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지난주 야간 교육 때부터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요즘에 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군들 이제 여러분들이 계좌의 포트에 담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5월 달에 아직 3거래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 80%가 넘게 올라간 라이코몰 필두로 코이즈, 한주라이트 메탈, 자람 테크놀로지 등등 이 종목군들 다 여러분들과 최근에 함께 했었던 종목들이에요.
저희가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4월 달이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을 통해서 뭐 해드렸습니까? 히든 종목으로 다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을 매달 기준으로 끊습니다. 누적 상승이 아니라 매달 기준으로 끊어요. 그 말은 뭐냐? 5월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지금부터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라이콤, 코이즈, 한주라이트 메타.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언제 드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대응을 해드렸는지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어저께도 이렇게 상승폭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군들을 저희가 다 언제 공략을 해드렸냐라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던 라이콤 실질적으로 저희가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히든 종목이에요. 자, 물론 저희가 드렸던 기준으로는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희가 끝까지 저희가 공략에 드렸던 히든 종목군들은 상승 수익을 만들어낼 때까지 뭐 해드려요? 책임 리딩을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종목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만 뒷받침이 되면은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드려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이 기업도 지금 1,750원짜리에서 3,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700원에서 만약에 최근에 형성된 최고점인 3,7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상승률이 기록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히든 종목군들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저희가 바라는 이상향이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낼 거면 수익을 크게 극대화를 한번 내보자.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남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야간 교육 때 뭐 해드렸어요? 언급해 드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불과 며칠 전에 1,700원대에서 현재 3,300원까지 특히나 이 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형성될 만큼 상당히 대단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에 포트에 얼마든지 담아보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뉴로메카입니다. 역시나 저희가 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21일 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자,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이것도 보시면 21,000원짜리에서 얼마까지? 59,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얼마까지? 3만원대까지 떨어진 종목이에요. 그쵸? 자, 무슨 생각하시면 돼요? 공략.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자리가 나오면은 공략 자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었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날입니다. 이날. 하루 만에 단기적인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고 다시 눌렸어요. 뭐 하면 돼요? 또 공략. 그래서 봤더니 목요일 기준이죠. 목요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였다가 아쉽게 윗꼬리를 달아주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뭐 하셔야 된다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는 3만원대 있지만 우리는 4만원, 5만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그게 저희 히든 종목의 메리트니까. 여러분들도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도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히든 종목이 이렇게나 좋은 거고 이렇게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한주라이트 메탈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저희가 최근에 드렸습니다. 4월 26일 공개했던 히든 종목. 자,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공략해 드렸던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3월달 3,000원대 바닥을 찍고 8,000원까지 무려
1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었던 그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졌었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었고, 이때도 한번 또 드렸었죠. 이때. 그리고 아쉽게 어때요? 올라갔다가 최근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또 드렸습니다. 결국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수급이 사실 어떻습니까?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상대적으로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을 여러분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쉽게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떨어졌지만 얼마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략만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거면 올라가는 포지션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던 포지션들이 형성되었을 때 공략에도 늦지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군들을 만나셔야 큰 상승, 큰 수익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 역시나 이러한 종목군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4월 20일 날 공개했습니다. 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물론 저희가 공략을 했었던 시점 기준으로는 사실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 봐야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10%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들 역시나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17,000원짜리에서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재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지금처럼 시장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되기 이전에 우리가 매집 자리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함께 스스로 공략하실 수가 없다면 저희랑 같이 한번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로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뭐 해드릴 거예요? 공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이걸로 저희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보셨던 이러한 라이콤처럼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지 않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초입의 종목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제대로 올라가기 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기 이전에 제대로만 공략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저희가 항상 보여드리는 저희의 히든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종목들까지 한번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들 저희가 다 어디를 통해서? 너런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통해서 다 공개해 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코이즈 한번 볼게요. 역시나 코이즈도 3월 달에 공개해 드렸습니다. 3월 달에. 자, 3월 달 공개했던 시점이 어디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늘 얘기를 드립니다. 상승을 했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뭐 하면 된다고 했죠? 손절. 근데 손절은 짧게 합니다. 하지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업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5월 달에 상승률이 컸었지 사실 그전에는 상승률이 크지 않았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가 나옵니까? 추세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연출이 되고 형성이 되었던 시점에서 상승과 눌림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눌림자리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략해 보신다면은 얼마든지 눌림자리에서 상승률을,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못해도 10%, 20%뿐만 아니라 30%, 5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코이즈, 사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처음이겠습니까? 처음이 아니에요. 저희가 코이즈라는 종목군들 이미 예전에도 공략을 해드렸었고 올라갔었던 시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올라가 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사실 지금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하는 이러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급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한번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커요.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4월달 어땠습니까? 상승을 보였다가 눌렸었죠. 낙폭이 조금 크게 형성이 되고 연출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밑에 자리에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바닥 자리에서라도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함께 드렸던 것처럼 이미 저희는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렸고 매주 수요일 날 야간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히든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저희 수요일 날 야간에 방송을 들으셨다면 이런 종목군들 올라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쉽다라면 매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랑 함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저희 노란톡방에서 저희 교육방에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 이제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떠한 종목군으로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입장하십시오. 자,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사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사실 오늘은 휴장이지만 우리가 또 다음 주장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히든 종목이든 저희 검색기 종목이든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의 종목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면 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날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검색기를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히든 종목군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차트의 움직임이고요. 보시면은 올 초에 만원대에 있었던 종목이 얼마까지? 17,0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얼마까지? 13,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1,3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딱 중간 자리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변동성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강조해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수급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은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그리고 그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변동성 종목군들이라면 어김없이 최근에 낙폭 과대가 형성이 되었던 시장과 함께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이러한 차트의 모습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시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매집 자리가 되지만은 13,000원이라고 보여지는 이 시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13,000원이라는 이 가격권을 우리는 손절 구간으로 잡되 올라가게 되면은 13,000원에서 14,0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까지 적어도 최근에 형성이 되었던 고점권까지 한번 욕심을 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의 글자 수는 2글자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 사실 저희가 처음 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드렸었고 역시나 그때마다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의 기대감으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글자짜리 히든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명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면 저희가 어디에서 오늘 이 노란톡방에서 이 히든 종목군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빨리 입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역시나 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변동성이라고 했습니다. 수급.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구간대에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얼마냐? 5,000원입니다. 5,000원에서 만원까지, 즉 100%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안타깝게 최근에는 만원짜리에서 얼마까지?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늘 얘기를 드립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전반적인 무엇이 차트의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도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제 4,760원이라는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조금 올라온 상태예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역시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뭐가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손절가도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4,760원, 즉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손절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만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금일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다라는 거고 역시나 이 기업이 변동성을 얼마만큼 만들어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얘기를 드렸던 대형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추가 변동성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역시나 글자 수 추가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2글자입니다.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첫 번째 히든 종목도 2글자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도 2글자짜리입니다. 무엇보다 2글자짜리이면서 인공지능, AI 쪽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이 종목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저희가 최근에도 공개를 해드렸던 소위 말하는 사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 여기에서 종목명을 공개하진 않겠지만은 방송이 끝나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빨리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고 벌써 1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주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던 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꾸려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저희의 검색기 그리고 저희의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략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서 저희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다면 사실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함께 하면서 나도 검색기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검색기 교육 받고 싶다. 혹은 검색기 업그레이드 버전방 나도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말에 또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지만은 다음 주에도 성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